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일부 회화관하고 미켈란조 천정화 재단화 설명을 들었었고요. 이어서 이제 2부 2편입니다. 솔방울의 정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솔방울은 베드로 성당 분수대로 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띠볼리라는 로마 그 외곽 도시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그 분수에 있었던 걸 여기다 이제 가져다 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솔방울의 정원이라는 정원이랍니다. 네. 그리고 양옆으로 공작이 2마리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복원 때문에 지금 안 보이네요. 그리고 이 솔방울 정원 이제 중앙에 보면은 큰 지구본, 둥근 지구본을 하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르날도 포모도로라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1990년에 이태리 월드컵 개최 기념으로 세계 조각대전을 했을 때 1등 먹었던 작품이랍니다. 흉추각이 지금 파괴된 지구를 나타내죠. 환경 오염으로 파괴되지 않은 지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지구본 안에 조그만 지구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구의 핵 바티칸 박물관을 의미를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위적으로 지금 사람이 돌린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르날도 포모도로 하면 이태리 말로 토마토라는 뜻인데 토마토 아저씨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예, 이 솔방울의 정을 삥 둘러보면 아주 깔끔하게 새 단장을 했어요. 그래서 떼벗기는 작업이 다 끝나가지고 깔끔하게 이제 도색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고대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때 이제 그 흉상들과 그리고 조각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 이쪽에 좀 특특한 게 아테나 여신 눈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거의 눈의 동공. 그래서 사람의 눈과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그 모자이크거든, 유리 모자이크.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사람의 눈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눈을 사실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었다고 그래요. 예, 예전에는 그 경계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아니면 뭐 부족과 부족 그런 경계선 지역에다가 이런 두 얼굴의 조각을 많이 새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들어갈 때 모습과 나올 때 모습이 좀 틀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누스의 문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 경계 지역에 많이 세워놨던 이런 그 조각들이고요. 네. 네, 계단을 올라오면은 벨베데레의 정원입니다. 종합박물관인데요. 그래서 벨베데레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전망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여기가 이제 전망대 역할을 했었던 박물관에서 가장 아마 위치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 웬만한 모습들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교황님들이 이제 아마 이쪽에서 로마 시내 모습을 아마 구경도 하고 그러셨을 겁니다. 네, 이제 조각박물관 벨베데레 정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오른편에 작품은 안토니오 카노바라는 사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활동할 당시가 나폴레옹 점령기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박물관 관장으로도 활동을 했었던 사람인데요. 나폴레옹이 가져갔던 문화재 상당히 많이 가져가거든요. 박물관에서도 그렇지만 이탈리 다른 도시에서도. 그래서 15년 후에 이제 다시 이 자리로 박물관 거는 거의 다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지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의 바로 안토니오 카노바라는 사람이고요. 메두사의 목을 들고 있는 페르세우스 장군이라는 작품이랍니다. 한 200년 정도 됐는데 메두사의 머리가 땅에 떨어지질 않고 있죠. 그래서 반대편 칼을 쥐고 있는 손목 이음새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수학자의 도움으로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또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안토니오 카노바의 메두사의 목을 들고 있는 페르세우스 장군이라는 작품이었고요. 네, 여전히 인기가 많은 라오콘 군상이라는 또 작품이랍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리스
인들이 만들어 놓은 청동 작품인데, 청동 작품을 이제 여러 미술학계에서 모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폴리도로스, 아테도로스, 하게산드로스라는 세 사람이 이제 대리석으로 모각을 하게 돼요. 근데 기록에 청동 오리지널보다 이 세 사람이 모각을 한 작품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었는데, 이게 땅 속에 묻혀 있었어요. 1506년까지. 그래서 이제 그 테르미니역 주변에 에스클리노라는 언덕에서 농부가 이제 발견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미켈란젤로도 그때 당시에 이제 조각 좀 해가지고 목에 힘 좀 다니고 있었던 때랍니다. 근데 이 조각을 보고서 하는 말이 나를 한없이 겸손하게 하는 작품이라는 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원래 이제 발굴했을 때 한쪽 지금 구부러진 팔뚝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1950년에 이 팔뚝이 다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연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보시면 오리지널 지금 팔뚝을 붙여놨는데 색깔이 살짝 이렇게 틀린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바로 이 작품이고요. 헬레니즘 미술, 인간의 감정을 담아놓은 미술의 정수랍니다. 그 전까지는 뭐 인간의 감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 그리스 문화와 그 이제 이 동방 문화가 이렇게 섞이면서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두 마리의 뱀을 사제 라오콘이 이제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포세이돈으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아서 두 마리의 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양옆에 두 아들이 뱀에 물어주고 가고 있고, 왼편의 아들이 이미 물렸죠. 고개 뒤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고, 오른편의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뱀에 이제 이 풀려나려고 안간힘을 힘쓰면서 이제 구원의 눈길을 보내지만, 그러나 이제 그 라오콘의 입을 벌은 반쯤 하고 벌어진 모습이 눈에 띄네요. 그래서 라오콘 군상이라는 작품이랍니다. 트로이 전쟁을 배경을 담고 있는 작품이고요. 또 트로이 전쟁을 알고 보면은 더욱더 재밌는 작품이 바로 이 라오콘 군상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때 각종 동물들의 상다를 쭉 이렇게 모아놓은 방들이랍니다. 왜 그리스, 로마 미술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냐면요, 로마인들이 그리스를 정벌하면서 그리스 문화에 대한 엄청난 동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미술이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라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탄생이 되고요. 바카스 같지만 실레누스라는 술의 신 바카스의 양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젊은 모습이 아니죠. 늙어 있죠. 술에 반쯤 취해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어린 바카스, 디오니소스라고 그러죠. 바카스가 보고 배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술의 신 바카스가 되었다네요. 예, 자, 실레누스라는 신이고요. 이제 여기 또 중요한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죠. 등을 보이고 있는, 이게 남자의 근육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거대한 근육을, 등 근육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르소, 목과 팔다리가 없는 조각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토르소 그 작품이 참 이게 정체가 뭐냐 해가지고 참 세간에 많이 이제 오르내렸던 작품이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네메아의 숫사자를 때려잡은 헤라클레스가 숫사자 가죽을 깔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다가 카르레세라는 동물학자가 이걸 보고서 숫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숫사자라면은 목이 엉성한 갈기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깔고 있는 그 보시면은 갈기털이 없습니다. 아래 부분에. 그리고 발톱 부분 지금 보이실 거예요. 정면에. 이 발톱이 숫사자는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모아져 있다는 거. 네, 이제 결국은 이제 또 이게 사자 가죽이 아닌 표본 가죽이라고 또 밝혀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때다가 1997년 독일, 벨기에, 이태리 세 고고학자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살하기 직전 생각이 잠긴 아이아스의 모습이다 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제 반발하는 학자들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최종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금 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로댕이 여기 와가지고 이걸 보고서 이제 그 큰 영감을 하나 받았죠.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의 또 롤 모델이 됐었던 작품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이 토로소라는 이제 이 작품이었고요. 근데 이 작품은 이제 이 작자가 지금 알려지질 않았어요. 작자 미상이랍니다. 그래서 이 받침대 대리석 그 받침대 앞에 가면은 뭐 대리석 사인도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런데 네스토르의 아들 아폴론 수작이다라는 사인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인도 결국은 나중에 위조된 사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작자를 알지 못하는 작품이랍니다. 예, 판테온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테온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거고요. 물론 이제 그 판테온은 그 둥그런 구 43.3m 그 구 형태로 이제 건축이 됐지만 여기는 이제 그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21m이고요. 그리고 중앙에 이게 동그란 수반이 네로 황제 목욕통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주색이죠. 이 자주색은 함부로 쓸 수가 없고요. 로마 그 교황님이나 황족들만 쓸 수 있는 색감이래요. 그래서 다리 4개.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파서 다리를 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채우고 황제가 이제 탕 안으로 들어갈 때는 노예가 앞에서 이제 등을 수그렸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바닥에 이렇게 모자이크들 보이시잖아요. 이 모자이크는 이제 그 돌 색상 대리석 모자이크거든요. 고대 로마 시대 때 오트리콜 목욕탕 바닥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맞춰놓은 거랍니다. 전체의 내용은 이제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고요. 이제 모자이크 이제 타일보다는 훨씬 덜 미끄럽겠죠. 그래서 또 프레스코와 그림으로 그려낸다면 금방 없어져 버릴 거, 달아서 없어져 버릴 건데 이 대리석은 아주 오래도록 남아 있겠죠. 다음 방은 양옆으로 또 사각형의 그 자주색이에요. 자주색은 이제 관입니다. 석관.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는 왼편에 큰, 그 다음에 오른편에 큰 2개의 관이 있고요. 왼편에 큰 석관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입니다. 헬레나라는 분의 그 석관이고요. 예, 헬레나 하면은 이제 기독교 공인에 지대한 업적을 남겼던 분이죠. 이제 밀비우 다리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전을 벌이는 장면을 이렇게 조각으로 이제 부조를 해놨습니다. 네, 바닥에도 또 모자이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테나 여신전에서 이제 가져다 놓은 거고요. 해와 달과 별이 빙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은 365일의 시간을 의미를 한다고 그래요. 아테나 여신이 투구를 쓰고 있고 그 아래 메두사의 머리 있습니다. 양옆으로 실뱀들이 나오죠. 그래서 뱀은 건강이나 의수를 뜻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365일 동안 여성의 건강을 기원하기 위한 그런 모자이크였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색감이 이게 2000년 전에 디자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최고의 패션쇼 하면 밀라노 아니면 피렌체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방은 이제 촛대의 방입니다. 보시면은 기둥과 벽면 사이에 그 고대 로마 시대 때 무덤 속에 켜놨던 촛대를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요. 양옆 벽면에 조그마한 이제 그 대리석 조각상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무덤 속의 부장품들이에요.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시대 때. 그래서 이제 무덤 속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조그마한 작품들이 대부분이랍니다. 네, 무덤 속의 부장품이지만 참 재미난 조각이 많아요. 특별히 이렇게 이제 그 해학적인 게 많은 이유가 로마인들이
그런 염원을 담았다고 그래요. 무덤은 이제 죽은 자를 매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올 건데, 그래서 이 또 다른 세대는 이렇게 멋들어지고 즐거운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그런 염원을 담았기 때문에 이런 해학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데스 여신입니다. 예, 다산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젖가슴이 이제 여러 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터키 소아시아 쪽의 여신이에요. 네, 썩소라면은 최고의 모습 아닐까 싶어요. 자본주의 미소. 네, 다음 방은 걸어놓기 위한 양탄자들의 방입니다. 그래서 양 옆으로 이제 양탄자들이 쭉 이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방향에서 보면은 왼편 쪽의 테피스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일대기를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반대편 오른편 쪽의 테피스트리는 교황님 우르바노 8세 교황님의 일대기를 테피스트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 얽힌 테피스트리고요. 이쪽은요, 그 예수님의 일대기는 라파엘 제자들이 이제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벨기에 브리셀로 보내요. 벨기에 브리셀 하면은 그 오줌 싸개 동상 있는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최고의 직물을 생산해내는 곳이 바로 벨기에 브리셀이랍니다. 그래서 그쪽에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떠서 다시 이쪽으로 보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일대기 중에 헤롯 대왕의 사건, 헤롯 대왕이 2살 미만의 남자 유태인 어린이 다 죽여라고 그러죠. 예, 자신이 왕인데 나사렛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왕은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그 영아들을 죽이라고 했었다고 그러네요. 예, 다음 테피스트리는 아주 큰 건데요. 예수님이 무덤문을 박차고 부활하고 있는 장면을 그대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지금 그 석판 뚜껑 방향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비디오로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앞으로 천천히 이제 나가 볼게요. 걸어가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석판 뚜껑의 방향이 아까 저쪽에 나를 보고 있는데 지금 석판 뚜껑의 방향이 계속 이제 나를 쫓아오는 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방향에 따라 달리 보이는 그림 엽서의 원리를 그대로 응용을 해 놓은 거랍니다. 네, 다음은 이탈리아 전체 지도를 양옆벽에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의 방이라는 방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서는 문 쪽이 이탈리아 남쪽, 이제 시칠리아 섬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걸어갈 앞쪽의 방향이 저 끝이 북쪽 밀라노 쪽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왼편 벽면은 이탈리아 서해안이 주로 위주가 될 것 같고요. 오른편 벽은 이탈리아 동해안 쪽이 이제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측량에 의해서 그려진 지도입니다. 그 그레고리우스 13세 교황님이 이 방을 꿈이라고 하거든요. 그레고리우스 교황님 하면은 우리한테 낯설지 않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을 만들었던 교황님입니다. 물론 이제 교황님이 만든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지질학자 그 이나지오 단티라는 수도사입니다. 수도사를 이제 위임을 시켜가지고 이탈리아 전체를 갖다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그 측량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지도의 방들이라고 그래요. 네, 자세히 보시면은 끝면에 그 숫자 같은 게 희미하게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측척이 된 차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를 그린 목적이 드러나죠.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물들이 드문드문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다 십자가가 세워진 성당들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전체에 펼쳐져 있는 성당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통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도를 그린 목적이 여기에 있었고요. 네, 1590년 즈음에 이제 로마
지도도 여기에다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도시는 한쪽 끝으로 빼가지고 또 확대도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네, 이제 지도의 방 거의 끝부분 놓으면은 왼편 벽에 이탈리아 전체 지도입니다. 1597년경에 이제 완성이 됐을 당시에 전체 지도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의 모습, 장화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1000km 정도 위에서 아래 길이가요. 그리고 등허리 산맥이 우리나라 태백산맥 같은 아페니노 산맥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맥이 화산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또 이쪽에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요. 시칠리아 섬 에트나산은 지금도 화산이 또 터지고 있죠. 위쪽 알프스 산맥이 이렇게 보이죠. 이제 더 너머로 이제 프랑스 또 스위스 뭐 이런 쪽으로 다 연결이 되는 곳이고요. 인구는 한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남한의 3배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의 방. 그리고 이제 제일 끝 오른편 벽에 베네치아.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섬나라. 네. 그래서 현재 지도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투숙할 민박집을 아니면은 투숙할 호텔을 찾아가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베네치아가 이제 자꾸 물에 잠기고 있어가지고 이 아래 아드리아해 쪽을 이제 막아가지고 모세 프로젝트라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반은 성공을 한 것 같고 아직은 또 완성에 이제 그 숙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놔두면 한 30년 후면 완전히 물에 잠긴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이탈리아에서 3개 장소는 꼭 먼저 가봐야 될 장소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베네치아, 이제 언제 잠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피사의 사탑,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폼페이, 베시브스 산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 자, 다음 방으로 이어집니다. 여전히 이제 테피스트리인데 이쪽은 연도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천정은 이제 멀리서 보면 꼭 조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트롱프레유 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각처럼 보이게 해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때 그런 이제 그 사조가 있었어요. 미켈란젤로 천정화에도 약간 그 트릭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조각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각 같기도 하고 한데요. 예, 다음은 살라 소비에스키. 소비에스키 하면은 그 요한 3세 그 폴란드 국왕이에요. 그래서 이때 아마 1683년인가 될 겁니다. 그 오스만 투르크하고 폴란드하고 비엔나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 이 폴란드가 승리를 해요. 그 승전 기념으로 잔 마테오카라는 폴란드 작가가 이제 크게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의미를 굉장히 크게 두고 있는 전쟁이랍니다. 이 전투에서 만약에 폴란드가 오스만 투르크에게 졌다면은 지금의 서양의 이제 기독교가 아마 이슬람으로 거의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학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은 그렇게 싹 뛰어난 작품은 아닙니다. 근데 사이즈로는 워낙 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폴란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을 예우하는 교황님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지금 폴란드 작가의 작품을 여기에다가 가져다 놓은 거랍니다. 예, 다음 방은 동정녀 마리아의 무원죄 수태의 교회.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그 죄 없이 잉태를 했다. 이제 그걸 기념해서 1854년에 교황님이 그 교리를 발표를 합니다. 그 장면을 그대로 프레스코로 그려놓은 거고요. 이제 그 교리를 이제 그 전 세계의 각국 그 언어로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해놓은 게 바로 이 앞쪽에 또 전시된 책자들이랍니다. 그래서 전시된 책자들은 뭐 원본은 아니고요. 바티칸 도서관에 이런 저기가 따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자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각국 언어로
번역이 되는 가끔 이렇게 한문 같은 것도 보이고요. 이제 보면은 뭐 일본어도 있고 그런데 한국어는 없습니다. 해석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은 상태였거든요. 창문 너머로 바티칸 주차장의 모습이 보이네요.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제 성직자 그리고 바티칸 안에서 일 보시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또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자체 소방대도 있고요. 이제 1929년 무솔리니와 교황님 간에 이제 조약이 체결되면서 완전한 한 나라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헌금이 다 이제 이쪽으로 또 몰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각 나라로 다시 분할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소방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만들어진 이래로 불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저 베드로 성당 광장 기둥 위에 올라간 고양이 구출하는 일도 가끔 하시고 그러십니다. 예, 바티칸 주차장의 모습 잠깐 봤고요. 예, 드디어 라파엘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파엘이 이제 아테네 학당이라는 학당만 자신이 완전하게 완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다 라파엘이 이제 스케치나 아니면 채색 조금 하다가 이제 죽은 건데 지금 보시는 이 성 베드로 해방이라는 작품은 라파엘이 자기가 직접 또 채색을 한 작품이랍니다. 그래서 빛의 마술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투옥이 돼서 잠들어 있는데 이제 호광이 있는 천사가 들어와서 베드로 기상 해가지고 오른편에 좀 베드로를 이렇게 탈출시키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서양에서는 최초로 그려진 또 야경화라고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아테네 학당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아테네 학당 하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한 시기에 다 나온 인물들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지리한 인류 문화유산에 업적을 남겼던 인물들, 철학자들, 예술가 이런 분들을 뽑아서 한 장소에 모아놓은 겁니다. 정중앙에 손가락을 하늘로 들고 하얀 수염이 난 아저씨가 플라톤, 오른편에 하늘색 옷 입으신 분이 땅을 가리키고 있죠. 현실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화면 왼편으로 가면은요, 왼편 쪽에 국방색 옷을 입고 계시는 뭔가 블라블라 이야기하고 있는 대머리 분이 소크라테스, 그와 마주 보고 있는 군복 입고 있는 남자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지금 대화를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밑으로 보면은 하얀 옷을 입은 한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리스 여류 철학자 히파티아라는 여인을 그려놓으셨습니다. 아마도 라파엘의 애인 라포르날리나의 얼굴이 아닐까라고 추측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턱을 괴고 뭔가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헤라크리투스 라는 철학자고요. 그리고 왼편 끝에 무릎을 꿇고 책에다 뭔가 열심히 쓰는 척한 우리 대머리 아저씨가 여러분 수학 시간에 물 좀 먹게 했던 사람입니다. 피타고라스고요. 그리고 정중앙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계단에 삐딱하니 누워 계시죠? 견유학파 디오게니스입니다. 견자는 개견자, 개똥 철학자예요.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이 작품의 이제 반대편 쪽으로 한번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반대편 쪽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제일 오른편 제일 끝에 하얀색 빵모자 하얀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소도마 라파엘 친구, 그 안쪽으로 검정색 빵모자 얼굴 삐꾸만이 내밀고 있는 사람이 화가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화가 앞으로 지구본을 들고 얼굴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조로아스터 교의 창시자 조로아스터의 모습이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컴퍼스로 허리를 수그리고 뭔가 열심히 쓰는 척하신 이제 이분이 바로 유클리드 기하학의 원리를 발표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제 아테네 학당의 이제 그 모습이었고요. 이제 여기는 순수하게 라파엘의 스케치, 채색 다 이제 자기가 직접 그 완성을 또 한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여기서 교황님이 중요한 일을 서명을 해주셨던 방이거든요. 그래서 서명의 방이라는 이름으로도 또 불려집니다. 네, 창문 위에 또 그림은 파르나소스, 라 파르나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뮤즈 여신들, 뮤즈 하면은 뮤직의 원이 되죠. 이제 9명이 이렇게 각각의 악기를 들고서 이렇게 이제 춤을 추고 있는 정중앙에 앉아 있는 인물이 뭐 리라 같은 걸 들고 있죠. 아폴로 신입니다. 문학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이제 뭐 조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단테라는 사람도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문학가들이 또 그 호메로스 이런 사람들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테네 학당 반대편 벽면의 작품입니다. 위에 정중앙에 보시면은 옷통을 벗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래로 이제 비둘기 정중앙이죠. 성령이고요. 그 아래 부분은 이제 신학자들, 추기경들, 교황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 성사에 대한 토론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원래 이제 이 그림을 제일 먼저 이 라파엘이 교황청에서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교황님이 마음에 드니까 율리우스 2세 교황님이 다른 방도 계속 하시게 다른 그림도 해가지고 또 여러 방들, 여러 그림들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 창문 쪽에 창문 왼편입니다. 왼편에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법 대전을 편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문 오른편 쪽에는 교황님이 교회 법을 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법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 제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2편 끝나고 3편으로 계속 이어갈게요. 2편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또 부득이하게